안녕하세요. 초단편 소설작가 김동식입니다. 오늘 EBS 클래스 2 초단편 소설 쓰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1강을 시작으로 초단편 소설 쓰기에 대한 과정을 함께 배워볼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굳이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이 초단편 소설이라는 한 편의 소설을 쓰는 것 정도? 작법 수업이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것인데 너무 크게 부담이나 그런 걸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초단편 소설이라는 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글쓰기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 초단편 소설 쓰기가 어렵지가 않냐면, 저도 쓰고 초등학생도 쓰고 중학생도 쓰는 걸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셔도 될 게, 저라는 사람 자체가 여러분과 비교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사람도 썼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 저보다 아마 그 스펙이 모자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일단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 학교와의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일찍 학업을 그만두고 이제 평생 일만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작가가 되기 직전까지도 저쪽에 보면은 성수동의 주물공장, 거기서 10년 넘게 일했던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 뭐 책이라도 많이 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 작가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평생 없었던 사람. 제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작가 됐다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상상하시는 게, 이 작가는 굉장히 노동의 그 고독함, 노동의 힘듦을 글로 승화시킨 이런 작가일 거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 공장 굉장히 좋은 공장이었습니다. 사장님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고, 주말 토요일에 주 5일제를 하는 공장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공장은 주 5일제를 했고, 또 여름이 성수기고 겨울이 비수기인데, 겨울이 되면은 보통 다른 공장은 일 없을 때 야 너 뭐라도 해, 앉아서 뭐하니 할 건데, 저희 공장 사장님은 일 없는데 뭐하러 앉아있어, 집에 가. 굉장히 좋은,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한 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편한 생활을 할 때 집에 와서 글을 쓰진 않았죠. 솔직히 예능 프로 보고 게임하고 뭐 그런 시절을 보냈었는데, 책도 안 보던 사람, 학력도 안 되던 사람, 공장에서 일만 하던 사람, 이런 사람인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지금은 작가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글을 쓸 수 있었던 게 이 초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글쓰기를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저를 소개하다 보면은 약간 믿음이 깨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의 글 쓰는 방법, 작법 방법을 내가 본다고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직접적인 제가 경험한 것, 그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 요소인데, 제가 초단편 소설이라고 말했던 그 소설을 횟수로 한 5, 6년, 6년 가까이 썼는데, 지금까지 제가 쓴 초단편 소설의 숫자가 1000편이 넘어갑니다. 1000편이 넘어가는 그 초단편 소설 중에 대다수가 이제 뭐 공개된 플랫폼에 정식으로 이제 제가 공개를 했고, 약간 돈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상업성 있게 공개도 한 수준이고, 또 제가 소설집도 해세인간을 포함한 초단편 소설집을 시리즈 10권을 내고, 초단편 소설쓰기라는 작법서까지 낸, 그리고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이기 때문에 약간 체계적인 어떤 글쓰기에 대한 배움, 뭔가 그런 전문성보다는 그냥 필드에서 열심히 뛰면서 글을 쓴 사람의 노하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 글쓰기 작법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알맹이가 없진 않을 거니까, 이 강연이 모두 끝났을 때 한 편의 초단편 소설을 완성해 딱 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미로 즐겁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 게시판에서 나도 한번 놀아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누구나 글 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창작 소설들을 보면 느껴지는 게 진짜 아무나 글을 쓰는구나. 진짜 누구나 쓰네? 이런 느낌이 드는 수준이었고 즐기기 위해서 글을 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한번 써보자. 왜냐하면 저도 거기서 댓글을 달고 그분들이 올린 글들 재밌게 보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어울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들과. 그래서 글을 쓰게 됐는데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일하면서 쓴 게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또 심지어 그게 제 일에서 오는 지침을 글쓰기가 굉장히 이제 극복하고 에너지가 되어줬거든요. 낮에는 육체 노동, 저녁에는 원고 노동. 근데 정신적으로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실천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학력 안 되고 평소 책을 잘 안 받고 그리고 뭐 글쓰기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도 글쓰기를 했고 책까지 내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여러분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관점을 약간 설득력 있게 예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저는 그 초등학교 강연은 거의 안 가거든요. 사실 연락이 제게 오지도 않지만 왜 제 책이 약간 내용이 어둡기 때문에 초등학생분들이 볼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DM으로 연락을 주셔서 한 번만 저희 학교에 와주실 수 있으시냐고. 그 선생님의 목적은 초등학생 그 5학년, 6학년 분들이 한 편의 이제 글을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하셨더니 제가 사는 건대 입구역 바로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집 근처 학교였는데 내년에 폐교가 된대요. 폐교 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한 가지 추억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그 목적이 학생들이 다 함께 한 편의 소설을 써서 그거로 약간의 그 우리가 쓴 거로 직접 연극이나 이렇게 가볍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하셔서 이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전 굉장히 걱정을 했죠. 내가 초등학생분들이 소설 한 편을 쓸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걱정을 약간 하면서 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연을 시작했을 때 저는 믿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에 상상력은 있을 것이다. 글쓰기의 다른 능력은 이제 조금 모자랄지라도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작법을 하는 방법인 3단계 뭐 착상하기, 살붙이기, 결말짜기 이걸 하나하나 딱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강연을 시작해 봤는데 놀랍게도 따라오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착상 단계가 저는 항상 착상 단계는 정말 즐거운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착상 단계에서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다 내시는 거예요. 제가 한 줄의 문구를 던져드렸어요. 이 교실이 저 뒤에 보면은 캐비닛이 있거든요. 학교 뒤에 캐비닛. 자, 그분들에게 던져드린 문구가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에 등교를 했는데 그 캐비닛이 뜬금없이 운동장 한가운데에 나와 있다. 놀랍게도 처음 나왔던 의견이 정말 빵 터졌던 게 캐비닛에 딱 내가 저게 뭐지 하고 다가갔는데 몇 학년 몇 반 선생님 이름이 써 있대요. 하나당 캐비닛당 선생님들의 이름이. 그래서 그 캐비닛 선생님 이름이 적힌 캐비닛을 딱 열었더니 선생님의 머리가 들어있대요. 움직이고 말을 하는 살아있는 머리 있잖아요. 캐비닛을 열었더니 왔니? 그 선생님께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다른 캐비닛 안녕하세요. 이런 식의 상상력을 얘기하는데 너무 기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착상 단계는 저도 그래 초등학생은 원래 상상력이 좋으니까 착상은 하지만 그걸 글로 쓰는 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 이 착상을 이제 이야기로 풀어가는 단계를 해봤는데 숫자로 한번 넘버를 매겨가면서 개요를 한번 짜보세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고 몇 가지 그 내용을 딱딱 설명해 드렸는데 저도 놀랐지만 담임 선생님도 놀라셔서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시대요. 심지어 제가 정말 놀랐던 거 쓰신 내용도 제가 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결말도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와 진짜 초단편 소설 쓰기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구나.
그분들은 딱 4주차 수업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이걸로 이제 연극을 하실 거다 하셨는데 아직 올해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소식이 전해오진 않았지만 재밌게 나왔거든요. 재밌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역시 초등학생도 쓸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제가 초단편 소설 쓰기 강연을 다닐 때 그런 걸 많이 해요. 혼자서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다 함께 집단 지성으로 함께 해보시죠. 그럼 그 2시간 짤막한 강연으로 집단 지성으로 한 번씩의 아이디어를 이제 보태는 방식으로 모두가 딱딱딱딱 참여하는 이 방식으로 글쓰기를 해보거든요. 그럼 반드시 모든 초단편 소설 강연에서 작품이 하나에서 2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쓴 것들이 실제로 제가 그 플랫폼, 제가 연재하고 있는 플랫폼에 올라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모두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게 초단편 소설 쓰기인데 순서대로 따라하기 되게 좋게 체계 있게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거를 뭐 키보드를 딱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뭐 직접 쓰는 게 좀 더 맞으시는 분 한번 써보면서 하시던가 이거 하면서 이걸 들으시면은 진짜 이거 나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길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즐거운 취미 하나를 늘린다는 생각? 부담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초단편 소설 쓰기도 일종의 소설 쓰기라는 거니까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내가 취미 가지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초단편 소설 쓰기 강연을 했을 때 실패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클래스도 몇 번을 해서 책으로 내는 경험도 꽤 있었거든요. 창원 쪽인가 그쪽에 그 중학교 학생분들도 개인 책을 냈습니다. 또 다른 그 클래스 일반인 성인 대상으로 해서 낸 책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 쓰는 데 제일 필요한 건 사실 재능보다는 완성하는 버릇, 습관, 꾸준히 쓰는 그것. 저는 재능이 그렇게 뭐 없진 않겠지만 많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글을 쓰는 삶을 살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계속 했어요. 계속 완성품을 계속 올렸어요. 그게 퀄리티가 정말 형편없든 아니면 뭐 좀 재밌든 상관 안 하고 계속 올렸거든요. 기억나는 악플 많지는 않은데 누구나 이제 글 쓰는 책을 낸 작가분들은 반드시 이제 거쳐가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종이가 아깝다. 나무야 미안해. 이걸 라면 받침으로 쓰기도 뭐하고 막 이런 것들 무조건 이제 들어오는 그것도 있었고 아니면 그게 있습니다. 기억으로 인상적이 남는 거. 초등학생이 쓴 글이냐?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좀 유치했나 봐요.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초등학생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설이란 걸 썼을 때 여러분도 어쩌면 처음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쓴 소설이 진짜 형편없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설이 나와서 이거를 그 게시판에 제가 못 올리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 게시판에 자유롭게 놀자 하고 막 쓴 거였는데도 근데도 전 올렸어요. 다만 약간의 꼼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미 소설을 다 썼거든요. 근데 제가 두려웠던 거는 이 소설의 퀄리티가 낮다, 못 썼다, 형편없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 무관심이 두려웠어요. 저는 욕먹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뭐 내가 못 쓴 거 나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글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까? 아니 아무도 이제 내 글에 댓글을 안 달아주면 큰일 나는데 그걸 막을까? 그 대참사를 막을까 해서 절반으로 잘라서 앞부분만 올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심하게 한 줄의 코멘트를 추가해놨습니다. 혹시 다음 편 궁금하신 분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누군가 궁금하다는 댓글을 이제 달아줄 때까지 10초에 한 번씩 새로 고침하면서 기다린 거죠. 1시간 내내 새로 고침했거든요. 댓글 안 달리더라고요. 조회수는 올라가요. 근데 이건 내가 새로 고침하니까 내가 올리고 있는 거고 역시 내 소설 아무도 안 보나 했는데 그때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재밌어요. 다음 편 보고 싶어요. 이 댓글이 달리자마자 바로 다음 편 올려드렸거든요. 와, 내 글을 보시다니 해서 올려드렸는데 한 6분이 재밌어요 이런 칭찬 댓글 달아주셔서 그때부터 저의 글쓰기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시면은 당연히 못 쓰게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반응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오는 그 반응이 만약 혹시라도 재밌다 이 세 글자만 딱 봐도 엄청 짜릿할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은 인정 욕구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게 태어나서 처음 채워졌어요. 저는 그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특히 글쓰기라는 건 특히 나의 무언가를 이제 내 안에 있는 걸 내놓는 거니까 내가 순수하게 내 거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가받는 것은 내가 약간 나의 뭔가를 평가받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좋기 때문에 글쓰기를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되게 추천하는 취미 중에 하나예요. 글쓰기가. 평생 전 일기도 한 번 안 써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기도 한 번 안 써보던 사람이 32살에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시작한 거예요. 근데 늦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제게 글쓰기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자랑, 나의 자랑 되게 소중합니다. 제가 글쓰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동식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워요. 그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의 자랑, 글쓰기는.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이제 글쓰기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없는 그게 초단편. 특히 왜 초단편이란 장르는 뭐랄까 글쓰기에 대한 마중물 역할이 되게 좋아요. 짧거든요. 아주 짧고 사실 깊이 있는 저거 사유보다는 이야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초단편 형태의 글을 쓰시는 건 정말 쉽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강에서는 저와 함께 이제 초단편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